안녕하세요. 수경낭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관련 이 통장 교육 자료라 해서 정말 좋은 알차고 유용한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계면에서도 이장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다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계신 이장님들과 또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전화하기 좀 힘들잖아요. 일일이 또 다 묻기도 그렇고 또 전화 끊고 나서 참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만 보면은 올해 새롭게 바뀌는 2023년도에 대해서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좋은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를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예의 바른 수경낭자네요. 자, 첫 번째로 공익직불제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의 보존, 고유 전통 문화의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정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쌀, 밭, 조건 분리 직불금이 기본 직불금으로 2020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서 면적 직불금, 최소한 헥타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또 0.5헥타르 소규모 농가 중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농 직불금,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 직불금을 받고자 신청하시는 농업인은 농촌의 공익기능 정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준수사항은 제가 작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직불금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경작하시는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매년 농촌의 공익기능 정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간편 교육을 준비하여 있습니다. 지역 문화 유지,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농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하기, 공공수익의 농약 또는 가축분뇨 배출 금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이행한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지급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입니다. 짜잔! 박수! 사실 제가 산업팀장 할 때 이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 나는 왜 농사 지었는데 안 주냐? 그럼 꼭 왜 2017년도, 19년도에 그 직불금 받은 농지만 주냐? 하면서 아주 이건 부당한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법이 개정된다 해갖고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법이 개정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아울러 사전에 자격 요건을 검증하여 대상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전국에서 무려 56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처에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우선 문자로 2월달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청하여서도 농업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등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23년도에 기본 직불사업 주요 추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접수하고 3월 달부터 4월 달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접수합니다. 젊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온라인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읍면동 오시면은 우리 어르신들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2022년도에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등록 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2월 중에 스마트폰 또는 ARS를 활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5분 이내에 기본 직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처에 등록한 핸드폰으로 전화로 또는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중에요. 우리 이 통장님께서는 정말 농촌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잖아요. 정말 이것 말고도 일이 너무 많으신데도 또 이렇게 큰일도 해주시는데 그래도 또 스마트폰이 사실 잘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또 우리 이장님들께서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에서 4월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 계시는 이 통장님께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배포, 또 대리 접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님들께서는 마을 농업인이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꼭 기본 직불금을 3에서 4월 중에 등록 신청하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뭐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뭐 아프시다든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청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우리 이장님들께서 뭐 가가호 방문하시고 또 대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접수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농촌에 사는 또 미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시는 분들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사실 이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여러분들 기존하고 좀 변경이 됐어요. 옛날에는 마을 통장님이나 좀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냥 마을 주민 두 명이나 각각 따로 이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직불금은 실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하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통장님들께서는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통장님들께서는 마을 농업인 2명과 함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는 이 통장님이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이 통장님이 안 계신다. 못 만나신다면 마을 주민 2명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선이 돼가 좀 강화가 됐어요. 대폭 총 3명 이상. 자, 이 통장님 거 무조건 이 통장님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마을 농업인 2명 총 3명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경작 여부를.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은 신규 신청자, 관내 경작자 등 농업인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님들께서는 농업인이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마을 농업인 2명과 함께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이 통장님과 마을 농업인 2명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에 이 통장님이 발급 일자와 발급 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님께서는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번호를 발급대장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발급대장은 5월 초에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작사실 확인서는 기본 직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읍면에 근무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 뭐 이래갖고 저희들한테 오셔갖고 뭐 우리가 이제 이장님하고 연락해갖고 또 안내드리고 또 이장님 너무 멀리 가 계시고 원거리 가 계시면은 그러면 그냥 마을 주민들 이제 농사 짓는 분들 2명 받아오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무조건 이 통장님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사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진짜 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작사실 확인서 서식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경작사실 확인서 및 발급대장인데 말명과 일련번호가 있고 신청인이 성명하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또 신청 농지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부입표를 하세요. 확인사항이 두 가지 있죠. 1년 이상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또 경작사실 확인 두 가지가 있네요. 해당되는 체크하시면 되겠죠.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보니까 농업, 농촌, 공익기능, 정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제1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청인의 기본 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또는 직전 1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농업, 농촌, 공익기능, 정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제1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청인의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임을 확인하는 거죠.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과 또 경작사실 확인 두 가지 다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 확인자에는 농지소득 이통장이 필수로 들어가고 또 마을농업인 두 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에는 보면은 말명을 적고 발급 일자 적고 또 신청인 적고 생년월일 또 농지 신청 개수를 적고 또 확인자 분들 서명을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등 준수사항 소개입니다.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등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 마을은 고유의 전통 문화가 숨을 쉬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우리 이통장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유지 및 영농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 좋습니다. 마을 고유의 문화, 행사, 축제 등이 있는 경우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폐기물, 생활 폐기물은 더 이상 농촌에서 태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농촌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정수급 적발시 처분 내용입니다.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직불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은 환수해야 하고 그 환수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아유, 큰일 납니다. 아울러 최대 8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 제한을 한답니다. 와, 우리 농업인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시겠죠?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이제 부정수급을 신고 절차가 있거든요. 누가 부정수급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직불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하거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1644-877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관할 시군구에서는 신고 내용 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고인이 신고 포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 50만원 건당입니다. 또는 최대 환수금액의 10%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요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을 주업을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
겸업 농어민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인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업의 종합소득 합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의 종합소득이 무엇이 있느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소득과 임업소득을 제외한 소득합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을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농업을 주업을 하는 자 요건이 뭐지? 궁금하시죠? 같이 보실게요. 같은 시군구, 자치구의 구를 말합니다. 같은 시군구에 소지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합니다.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지급 대상자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있고 해당 시구에 소지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등 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등을 포함합니다.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정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정진하기 위하여 과거에 살, 밭, 조건 분리 직불제를 통합하여 기본 직불제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대상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입니다. 다만 농촌 환경의 보존, 고유 전통 문화의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 공익기능 정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받는 직불금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제외하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로 기속됩니다. 다음,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자격요건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농가 구성원 농지 소유 및 소득요건 등을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금의 개별 목적 중 하나는 중소농업인 및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의 거주, 생계, 농업 경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과 요건과 기준입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헥타르 이하입니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에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헥타르 미만입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해서 3년 이상입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의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 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모르겠다. 얼마인지 모르겠어. 농업의 종합소득 모르겠다 이러면은 오셔갖고 하시면 저희들이 봐드릴게요. 그 다음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확대로 인하여 23년도에는 신규로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 농업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56만 명이라 했죠. 크죠? 그러나 신규 농업인은 그간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 및 마을농업인 2인 이상 총 3인 이상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허위서류 제출을 확인하고자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 기록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이 통장 교육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해갖고 내선 2번을 해주시고 또 에그릭스 콜센터도 있네요. 1588-683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올해는 너무 기쁘죠.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제도도 개선되었고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했지만 100% 여러분들이 다 그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여러분들이 농사가 여러 군데 있으면 제일 많이 짓는 어차피 신청하시는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하셔갖고 산업팀에 직불금 담당자 전화하시고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직불금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제일 좋겠네요. 그죠? 1644-8778 전화하셔서 내선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2023년도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전국에 계신 이장님들 정말 이 통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잖아요.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의 뭐 준공무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모르시는 거 좀 잘 안내해 주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